3월 1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3,250만 원 언저리. 자, 떨어지고 나서 강력한 상승. 몇 거래일 만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죠? 자, 이 작은 구간에서도 보시면 올라가는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자, 이때도 짧습니다. 이때는 떨어질 때도 빨리 떨어졌지만 지지부진한 기간은 상당히 길죠. 올라가는 기간은 정말 짧다. 자, XRP는 더하죠? 몇 년을 기다려도 한 달, 길어봐야 두 달이면 게임을 끝내는 싸움이죠. 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매입 기회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3,500만 원이 넘어가면 투자는 매입은 매수는 보수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올라가니까 빨리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떨어질 때는 별로 매수하고 싶지가 않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하고 싶은 게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원래 떨어질 때, 노이즈가 많을 때, 본래 가치보다 미친 듯이 쌀 때, 언제죠? 이때였습니다. 이때. 첫 번째 구간. 자, 그리고 이때를 놓쳤었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때. 자, 2번 구간이었죠? 이때도 괜찮았어요. 자, 올라갈 때는 여기가 더 싸다라고 하더라도 초반 구간 때, 아니면 여기. 올라갈 때는 아무리 지금보다 더 싸다고 하지만 매집하는 게 폭등 나오는 시그널에선 좋은 찬스는 아니에요. 늘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가격이 빡빡 기고 있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없다면 매수 기회를 놓쳤다면 내년에 1년 기준으로 즉 현금을 많이 모아라. 올해 매수 기회를 놓쳤다면 아마도 2024년이 정말 마지막 매집 기회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천문학적인 수익률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법안, 제도와 규격, 그리고 금융기관의 선잠이 끝난 상황이죠. 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왔어요. 제도도 나왔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 자금 섹터의 선점을 끝냈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약해지겠죠. 시장 파이가 이미 커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초기 시장인 지금의 슈퍼파워보다는 슈퍼파워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때와는 다르겠죠. 자,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시겠고요. XRP는 계속 매집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들어가기가 정말 싫죠. 들어가면 물리니까. 그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쳐다도 보기 싫을 때, 그리고 시간으로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4년, 5년을 고생해도 고작 몇 개월이면 게임이 끝나는 싸움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참 언제 올라가나 답답하게 그랬지만 결국 한 방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제가 계속 시나리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상승에 나오고 있긴 하나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 기준과 타 알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상승폭을 못 따라가고 있죠. 조금 있으면 따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가총액이 다시 비트코인 기준점에서 이더리움 기준점에서 상하이 하드포크와 함께 타 알트코인, 자 파이콘에 대한 이슈도 있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이슈. 중요한 건 타 알트코인으로 시가총액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XRP는 중요한 거는 얘는 시장 매크로와 함께 움직이는 폭이 작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얘가 주인공이라는 걸. 다음번 돈의 중심이라는 걸. 전 세계 물질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은 돈이 있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0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이런 돈이 있습니다. 얘네의 돈을 CBDC로 대체하는 거예요. 다음번 통화 정책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보다 실용화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넘어선 정말 디지털 통화 정책의 중심에 있는 CBDC. 자, 이거는 원 금융의 원 시스템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요 돈들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얘도 돈입니다. 자, 지금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타 토큰들은 코인과 토큰들은 다 자산이에요. 지금의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 채권 시장의 시가총액, 부동산 시장의 시가총액 이게 바로 일로 에너지의 파동이 거대한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규격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결국 이 폭발적인 성장, 고작 1조 달러이죠. 1300조 근방입니다. 여기에 자금이 미친 듯이 들어올 텐데요.
전 세계 지금의 스위프트는 메시지 방식이죠. 얘네가 물질이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죠. 지금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지난 100여 년간 지배해 왔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1만 1천여 개에서 2천여 개 금융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죠. 달러 기반으로 해서. 그쵸?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면 개인 기준으로는 은행에 계좌가 없기 때문에 거의 죽는 거랑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스위프트에 배제가 되고 나서 결국 스위프트가 CBDC가 스위프트 2.0이라고 하죠. 그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번 스위프트, 다음번 금융기관의 혈관, 다음번 디지털 혈관의 중심이 바로 XRP이자 리플. 이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죠. CBDC, 이거를 브리징, 즉 다리, 연결, 송금, 환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XRP이고요.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꽂혀서 자 이걸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게끔 도매용에서 홀세일로 사용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자, XRP의 월봉인데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지지부진한 기간을 거쳐도 고작 몇 달이면 지지부진한 기간을 거쳐도 고작 몇 달이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이 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리또 속이 파생됐고 결국 고점을 못할 뻔했죠. 전주 중에서 XRP, 시가총액 큰 메이저 대장 중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고점을 돌파하면 안 되죠. 폭발적인 시가총액의 상승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러나 전세계 CBDC의 상용화와 국제 표준의 메시지 규격에 대한 ISO 2002의 도입과 함께 리플사의 에스크로 물량에 대한 전량 해지와 함께 이 시스템에 대한 규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XRP는 계속 매직 기회를 주고 있어요.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그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쳐다도 보기 싫을 때, 그리고 시간으로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이번 소송에서 흔들기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 시가총액에 대한 성장은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 자, 지금 500원, 1000원, 5000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저는 이 목적지 끝으로 그 누구도 얘 시가총액을 예상할 수 없겠죠. 100만 분의 1까지 쪼개게 설계가 돼 있고 그 이유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저는 묻어둘 생각에도 언급을 드렸죠. 자, 다크 디펜더님의 그 기술적 분석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장기 XRP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기죠. 2018년, 자, 그 이전과 2021년, 2023년, 자, 그 2027년 거대 패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예상이 된다. 패턴적으로. 지금은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시기이다. 어느 순간 또 푹 나오면 또 들어가고 싶죠. 본능적으로. 이뻐 보이니까 시선이 가겠죠? 그렇게 하는 마음의 반대로 내가 들어가기 쉽지 않을 때 들어가서 물리더라도 물리는 게 당연한 거다. 결국 시간으로 해지해서 1%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더리움 골리 테스트넷서 상하이 업그레이드 실시한다. 자, 흔들면서 알트 쪽으로 자금이 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속보가 나왔는데 중대본, 대중교통, 대형마트, 약국, 마스크 20일 해제한다. 자, 다시 한번 경제를 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정책은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요. 사실 글로벌 공급 밸류 체인 중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있어요. 중후장대 산업과 함께 글로벌 공급 체인망, 그리고 수출 지표, 그리고 코로나 이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분명히 있다. 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나게 됐죠? 그쵸? 그리고 한국도 열려나간다. 이건 다 맞물려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 상승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죽쓰고 있어요. 그러나 2023년은 본격적인 위험자산의 반등이다. 2024년 이후에는 경기 침체를 비롯한 경기 폭락과 함께 그때부터는 자산의 이동이 그때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거대 에너지의 파동이 가상자산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류 문명의 네 번째 혁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네 번째 혁명은 5G,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VR, AR, 메타, 블록체인, 우주,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이런 모든 중심에 있는 거기서 결제가 되는 CBDC와 코인들과 스테이블 코인들 여기에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문명에. 그 혈관은 바로 스위프트 2.0을 담당하고 있는 리플 네트워크 가치의 인터넷이자 웹 3.0이자 그 XRP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몰빵을 하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섹터별 1등에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기준으로 타 섹터별 1등 코인들을 제가 모아가라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요. 자, 무디스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 등급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였다. 무디스, S&P, 피치 다 그들이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한국 기업 평가, 한국 신협 평가 다 무디스, S&P, 피치가 움직입니다. 얘네를 움직이는 건 누구다? IMF, 월드뱅크, ADB, BIS. 자, 얘네랑 같은 뿌리가 같습니다. 자, 이와 맞물러서 영국의 주피터 리서치 CBDC 거래 규모 2,130억 달러를 전망한다. 저는 이거보다 더 커질 거라 생각을 해요. CBDC 거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영국 블록체인 리서치 업체 주피터 리서치에 의하면 2030년 CBDC 거래 규모가 하나 원화 기준으로 약 278조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올해 CBDC 거래 규모는 약 1,308억 원이 기록할 것이며 각국 정부가 디지털 결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CBDC 상용을 주도할 것. 여기 답안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대 흐름입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걸 각 국가들은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인들과 힘이 없는 기업들은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미 가운데서 시스템과 바로 그림을 판때기를 만들어 놓고 이 판때기를 만드는 게 바로 리플 네트워크, XRP, 각종 아까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4차 산업의 문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흥국가에서의 채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데 실제 지난해 9월 국제결제은행이 국가 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거래 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거래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냈다. BIS 국제결제은행은 지난해 8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맞춤형 분산 원장 기술 플랫폼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미 이야기가 끝내놓고 판때기 다 만들어 놓고 국제 표준과 함께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시차 두면서 결국 걸어가면서 우리 눈앞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때는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의 규모가 천문학적이 돼 있겠죠? 남들이 코인 투자하면 미친놈이라 그럴 때 그때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자, 골드만삭스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 금융 상품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한다. 자, 골드만삭스 또한 이쪽에 투자와 계속되는 인프라 확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 상품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한다는 것은요. 사실 새로운 플랫폼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출원해서 말입니다. 빅쇼트의 바로 버리, 마이클 버리라고 하죠. 이 사람 실리콘밸리 사태 큰 충격 없이 곧 마무리될 것. 근데 미디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요 중요한 말 하고 있는데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마이클 버리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미 은행권 위기가 심각한 충격 없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 또한 동의합니다. 이거는 언발의 오줌되기입니다. 그냥 끌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진짜는 내년에 옵니다. 과거 시스템이 다 부셔져야 새로운 시스템이 깔리겠죠? 그 과정에 리셋이 필요한 겁니다. CNBC에 따르면 버리는 13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이 위기는 매우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진정한 위험을 보고 있지는 않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또한 진짜 위기는 다음번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진짜 큰 그런 부분들. 그런데 매체는 해당 트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다. 자, 매체에서는요. 버리가 하루 만에 의견을 바꾸게 됐다.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미디어가 참 웃기죠? 중요한 건 내년에 또는 2024년, 2023년 하반기, 연말
또는 2024년 어느 기준점에 우리는 실리콘밸리의 먹구름, 비트코인 호황, 미국 금융시장 혼란에 암호화폐 낙관론이 커진다. 자, 이 말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실제 경기가 꺼진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하는 디지털로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XRP는 가치 저장의 금뿐만 아니라 1000억 개로 한정돼 있죠. 물론 비트코인은 2400만 개입니다. 중요한 건 올브리지 시스템. 결국은 추후에 다 흡수 합병이 되겠죠. 큰 그림에서. 그러나 XRP 레저를 통해서 가치 저장 수단뿐만 아니라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자, 그리고 CBDC, 스테이블 NFT,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자동화 마켓 메이커, 덱스. 자, 이 끝판왕의 블록체인이 있는 겁니다. 자, XRP 레저는 바로 2012년 금융기관에 이 세상의 주인은 금융기관이 만들어냈던 블록체인의 심장입니다. 그게 뜻하는 바를 다시 한번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왜 제가 매집을 끊임없이 외치는지, 그리고 그냥 묻어두라고 하는지, 돈이 필요하면 찔끔 팔아서 쓰라고 하든지 그 이유를 강남 부동산에 비유를 했었죠. 더불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그리고 타 섹터의 1등 코인들을 주기적으로 빠질 때마다 모아가라. 자, 연준이 금융 불안에 머리 싸맨 연준, 이달엔 금리 동결, 실제 금리 동결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0.25% 인상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흔들거리는데 다시 한번 마이클 버리가 했던 말이 잊지 마시길 바라요. 0.25로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시장은 지금까지 봐왔던 반응과는 다를 겁니다. 예상범위 들어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 6%, 비트코인 26,000달러 돌파하였다. 자, 이제 기술적 본격적인 반등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CFTC 전 위원장이 미국은 감시 아닌 자유유한 도구로 CBDC를 개발해야. 자, 이렇게 명분으로 얘기하고 있겠죠. 그러나 CBDC는 감시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금융에 대한 원 시스템에 대한 통제, 그 부분으로 저는 개발되는 것의 일환이다. 더불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 이런 유효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부채와 물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 통제에 의한 현대판 매트릭스에 대한 연장선이다. 매트릭스 1, 2, 3 영화 보셨죠? 어떻게 사람이 통제가 되는지. 자, 리플의 수잔 프라이드먼이죠. 자, 수잔 프라이드먼은 반복해야 할 점은 암호화폐는 미국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보관할 가치가 있는 합법적인 산업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은행에서 거대 다국적 은행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코인을 담고 얘를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그리고 금융사, 증권사, 자사운용사 이들 간의 연결고리가 되고 통폐합이 되며 결국 여기서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각종 토큰들이 자산으로 인정을 받아 자기 자본 비율의 바로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자, BIS 기준으로 0.0001, 0.0003입니다. 공이 여기서 1100 이상이 붙어야 돼요. 이제 초기 시장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언급드렸던 부분은 뭐죠? 자, 이번에 매집을 못했으면 2024년이 정말 마지막 매집 기회입니다. 내년에 1년 기준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알바를 뛰시던 뭘 하시건 간에 현금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XRP는 계속되는 매집 기회를 주고 있다.